마포대교에서 사진 찍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점이라는 게 부천 호텔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해서 애도하는 시기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국민들한테 눈에 많이 띄면 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네. 자중해야 되는 시기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본인이 허위 경력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 말을 했는데 자살 예방의 날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면서 생명의 전화 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미흡하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 소방 안전 관련해서 뭐 무슨 뭘 받았어? 소방 안전 훈련학과 무슨 뭐 교수야? 지금 하고 있는 교수도 그 박사도 유지가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스펠링도 몰라요. 보 아닌지도 헷갈리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유지도 말이지 그게 YUJI로 쓰시는 분이 무슨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게 국민들한테 이미지 유지가 되겠어요? 이미지는 이미 깨졌잖아. 근데 여기 사진으로는 여성 대통령으로 보여요. 딱 보면 대통령. 그리고 일부러 저 비즈니스 룩 딱 입고 가는 거 보십시오. 밑에 봉황무늬도 있습니다. 그래? 근데 저 사진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왜 남북 관계에 나서고 싶은지가 저는 이게 눈에 보인다. 그렇죠. 이게 북한 스타일이다. 딱 보면은 뭔가 현장 지도하는 겁니까?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습니까?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사진을 잘 보시면은 사진이 쭉쭉 지나가는데 아까 전에 이제 뭐 모자는 쓸 수도 있죠. 모자를 써볼 수는 있는데 저렇게 지금 설명을 본인이 설명하잖아요. 경찰이 설명하고 본인이 듣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설명하고 난간을 본인이 만지면서 뒤에 자전거 타고 가는 시민은 지금 자전거를 돌아가게 만들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건 김정은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예를 들면 경찰이 저 경찰 이제 순찰 인력들인데 순찰 인력들이 경호요원이네. 저 뒤에는 경호원이고 순찰 인력들이 수첩하고 연필만 딱 들었으면 그거 완전히 북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렇지. 제가 이제 영부인이 나와가지고 행보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여러모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저는 저렇게 뭐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건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런 홍보의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 정무적인 어떤 차원에서 왜 본인이 지도자인 것 같은 저런 것들을 연출을 하느냐. 정말로 본인이 지도자 정도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런 게 북쪽하고 통하는 코드냐 그러면 그래서 남북 관계를 하고 싶은 거냐 이런 제가 약간 우습게 섞어서 선출된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부인을 선출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피의자라니까요. 그렇지.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전 저 사진 보면서 한 3가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 난간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한 지시까지 내리고 점검을 하는데 저거는 사실 소방과 경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왜 본인이 하느냐가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전공의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 이분들 경찰 수사 받으면서 포토라인에서 말씀하는 거 다 들어보셨나요? MBC에서 아마 그거를 영상 편집해서 아마 올려서 저도 봤었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그 전공의 대표들이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까지 의료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항하면서 지금 수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한 전공의 대표가 자기 지금 다른 직업 구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신원이 노출되니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전공의 대표들이 국가정책에 저항하면서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성실하게 왜 김건희 씨는 더 중대한 범죄들 많이 저질렀는데 왜 수사를 안 받고 왜 특혜를 받는지가 전 아주 대조적으로 느껴졌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간 날이 자살 예방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저는요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니 최근에 우리가 그 명품백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국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뭐 김건희 씨한테 살인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자살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일이 본인과 연루돼서 발생된 국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자숙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얼굴을 안 비치는 게 맞지. 지금 그 유족들도 슬픔에 빠져 있고 국민들이 다 같이 애도하고 마음에 그 감정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또 하필이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주제 파악을 못해. 본인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잖아요. 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가서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할 일은 명절을 앞두고 그냥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고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배우자가 할 일인데 저런 모습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사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뭐 대통령실에서 풀한 사진을 지금 처음으로 쭉 봤는데 희한한 게 있네요. 뭐요? 정면 사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 다 옆에서 찍은 사진들. 보통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 하면 다 정면에서 사진 찍잖아요. 예. 근데 정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옆에서 찍더라고. 저건 또 왜 그럴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게 뭐 잘 나온다고 생각했나 보죠. 옆모습에 자신이 있는 옆모습에 모습일 수도 있고. 옆모습에 자신 있고. 그리고 참 문제가 뭐냐면은 전속 사진사 분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겠죠. 풀 기자단 뭐 한 4명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취재하고 뭐 여사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거 다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물어보고 디올백도 물어보고. 그거 안 물어볼 사람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물어볼 사람들로 데리고 가면 기자들이 또 욕먹거든.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제 기레기 되기 싫으니까 거기 앞에 서면은 그래도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만한 사람들을 아니 그럼 그 기자들은 또 뭔 죄야? 21세기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랑 저 배우자가 녹화 중계 영상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지금 약간 화가 더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실 뉴스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뉴스를 알린다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2명이네요 대한민국에. 여기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이거 3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봉황문이 여기 붙어 있죠. 소장님 붙어 있죠. 봉황문이도 봉황문이 붙어 있고 이게 지금 18개를 사진을 다 올렸어요. 여기다가 봉황을 다 찍어가지고. 김건희 씨 위주로. 김건희 화보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어떤 외국에 계신 분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이트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인데 공동정권 체제구나. 대통령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성평등적으로 뽑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 발언은 위험해요. 걱정이 되네요. 우리 신 변호사님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데 아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동정권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무엄해 지금. 무엄하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 방송 들으면 대통령 사진이 훨씬 많은데 위에서 3번째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대통령실 뉴스룸에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 및 구조관계자 격려 방문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선 착각할 것 같다. 정말로. 이렇게 좀 뭐 여사 동정 뭐 따로 배우자.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 뉴스룸에 이게 지금. 근데 왜 저거를 이제 섞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저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봉황 마크를 아무한테나 줘도 되는 거예요. 봉황 마크가 대통령 상징 문양인데. 그게 좀 이상했어.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 대통령 부인 동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거든. 그렇지. 따로 만들었거든. 옛날에 역대는. 근데 이상하게 만들었더라고. 홈페이지도 저거 돈을 꽤 줬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도 좀 조악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홈페이지 업체 누구 또 이것도 코바나 콘텐츠 뭐 관련 업체인가? 너무 조악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건 홈페이지를 외국에서 오인 가능할 것 같아요. 오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홈페이지를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격이 확 떨어지게 보여. 이게 너무 싸게 보이는 거지. 그게 이미지와 맞나? 이미지와 맞아서 일부러 저렇게 선택을 한 건가? 이게 지금 아이덴티티 일체가 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 정권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수상관조 홈페이지에 가도 기시다 후미오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쭉 기시다 후미오고 기시다 요코 여사는 없습니다. 아예 이 홈페이지에는 없고. 백악관도 그렇게 있는데 따로 만든다니까. 따로 만들어.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바이든이고 밑에 쭉 내려가면
이 백악관에 관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메뉴에 퍼스트 패밀리즈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대통령 가족도 있다는 그래. 조그만 메뉴가 있어. 조그만 메뉴가. 구석에 그렇죠. 그게 맞죠. 대통령 가족도 있다, 여러분. 아. 이렇게 가야지. 근데 뭔 상관이야? 뭔 자격이야, 그들이? 그렇죠. 이건 마치 그러니까 백악관 관광 투어 같은 기분으로 그렇지. 대통령 호기심이 있을 때. 대통령 네. 가족도 있구나. 거기 가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유례가 없는. 아니 대통령 2명이네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그렇게 보여요.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공동 운영으로 보여요. 거의 모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도 없다. 근데 저는 저 마포대교 현장 지도 가신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남북 문제에 관여 안 하시고 그래도 저렇게 국내 문제에 관여하시는 문제. 거는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듭니다. 네.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하는 걸 보면 남북 문제까지 더 건들고 있을 걸로 보는 게 진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럴 바늘 수가. 도둑이 소도둑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공천도 뭐 상당히 개입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선거 개입, 그렇죠. 당무 개입 다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하다못해 마포대교의 난간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강대교처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관제센터에 아까 들어가서 이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이 CCTV 이거 잘 보고 문제 생기면은 바로 선제적으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하는 것을 볼 때 거의 통치의 일반적인 사안을 다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이때 과연 남북 관계라도 본인이 의지 표명한 적이 있으니까 본인이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남북 관계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지라고 선을 과연 긋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의심이 되죠. 아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경찰과 소방은 어제 와서 관제센터 다 보여주고 업무 보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누구의 명을 따라야 됩니까? 경찰과 소방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우리가 선출한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지금 그 비선이, 그러니까 저는요 비선이라는 말도 원래 몰래 활동하는 걸 우리가 비선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비선은 없어요. 아니 이런 형용 모순이 어딨냐고요. 드러난 비선이라는 게 아주 최초 사례인데 앞으로 소방과 경찰은 그럼 김건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따라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솔직히 김건희 여사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예.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예.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동하시고 메시지를 내서 평론할 아이템이 많아져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몽실님이 국민 모욕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JTBC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맹렬하게 지지하고 싶거나 뭐 그런 분들은 저기 KBS나 TV조선에 가가지고 댓글 다세요. 예? 거기가 한 25%에서 30% 정도의 대중이 모여 있는 곳이고 나머지 한 70%의 대중은 지금 각종 갤럽이든 어디든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는 이미 대동단결을 했어. 그게 중도 보수든 중도 진보건 무슨 뭐 진보건 그냥 진짜 보수건 간에 이미 대동단결을 했다니까. 이분들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지금 퍼스트 레이디라고 있는 이 영부인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럼요. 대통령의 처신도 매우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매우 한심하다. 게다가 대통령 무능적하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미 뭐 몇 번씩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 의지가 없죠. 예. 그리고 자꾸 사진 찍기 놀이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면 마치 그래서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은 별 생각이 없으니 내가 이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나를 계속 지지해 주겠지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나 홍보 플레이를 하면 이미지를 잘 세탁해 놓으면 너희들이 또 나를 찍어줄 거 아니야. 우리 당을 찍어줄 거 아니야. 요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 그럼 국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이야. 하등 동물이 아니야.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거든.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야. 2년이 지났어.
이 정도면 우리가 이미 판단하지 않았겠어? 참을 만큼 참아준 거죠. 그렇지. 이미.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보면은 그런 의도로 메시지를 발산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요. 어쩔래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어쩔래도 좋다. 배째라로. 난 이제 무혐의야. 난 무혐의고 도이치모터스 그것은 뭐 별일이 없을 거야. 뭐 시점이 늦어질 뿐이지. 그것도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추석 때 너희들에게 인사를 할 것이란다. 그리고 이런 어쩔래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일반적인 정권이었으면은 왜 이렇게 참모들이 판단을 못하냐, 왜 이렇게 정무적인 보좌가 안 되냐 이런 말씀 많이 드렸겠지만 이거는 이 정권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이 스스로를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판이다라고밖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배우자로서 관심과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가감없이 피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 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몇몇과 중진 의원이 대통령 관저 들어가서 만찬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 자리에도 김건희 여사가 있었대. 네, 관저니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있어. 또 그러면 95% 말을 윤석열 대통령 못했겠네. 네, 그날은 이제 못하셨고. 그날은 토크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토크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겠는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천명이 과학적이다. 네, 지금 진중권 씨한테 했던 말들을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쪽에 얘기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물 박사인데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요 이제 이쯤 가면은요 윤석열 정권을 제가 오늘 별명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은 게 간 이탈 정권이에요. 간 이탈 정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이 원래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간 이탈 정권이다라고 봐야 되고 요거 요즘은 제가 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몇 학년 때 배운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는 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이거 시험에도 나왔던 사자성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요즘은 더 일찍 배울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치국과 평천하는커녕 수신제가가 안 되잖아요. 수신제가 안 되죠. 수신과 제가 집을 다스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뭔 치국을 합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법인데 지금 간이탈 정권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건 구제불능이다.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간이 안에서 부었을 때는 뭐 우루사 먹으면 치료라도 되지 어떻게든. 이거 간이 배 밖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간이탈 정권은 더 이상 갈 저는 명분도 없고 실력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간이 아니 밖으로 나와서 이미 끝났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배 밖으로 나왔더라도 수술을 해야 돼요.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고 10월 지나면은 외과적 수술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더라.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아까 공천 개입 얘기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가려면은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효가 지금 10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걸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나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천에 개입했던 이런 인사들만 수사에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연관돼 갖고 쭉 있는 사람들 다 수사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시효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역구에 어쨌든 뿌려줘야 될 어떤 예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밀고 당기기 해갖고 11월, 12월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그러면 뭔가 이제 룸이 생기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때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의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런 희망도 없으면 여기가 뭐 김씨의 나라입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 나라가? 저는 뭐 김씨라서 괜찮긴 합니다만. 진짜 윤 씨의 나라도 아니고 김씨의 나라에 뭐예요 이게 지금? 윤 씨는 어떻게 해야 돼? 남북이 통일됐네. 같은 김씨로.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